대표 vs 리더다. 지금부터 그 11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주세요. 11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는 고객인지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리츠칼튼 호텔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공한 서비스 기업에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 수익 체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 위주의 제품 차별화 전략을 분석하여 그 적용 사례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고객인지 프로그램, 서비스 수익 체인, 토탈 서비스와 고객 위주의 제품 차별화에 대해 학습해야 합니다. 자, 퀴즈쇼가 열릴 본 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고객인지 프로그램 이해로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해 함께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도전자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기쁘다입니다. 좋은 가치관이네요. 사실 가치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념 체계 내의 중앙에 위치하여 면밀하게 유지되는 추상적인 신념이며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이상적인 최종 상태나 개인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생각을 말하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추상적인 가치에서 태도를 거쳐 행동이 일어나는 단계를 밟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가치는 태도와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렇죠. 특정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와는 다르고 이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가치는 고객의 우선사항과 배경에 따라 고객마다 달라지며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가치는 지각적이고 가치의 지각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므로 개인 행동을 정당화시켜줄 뿐 아니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지속적 신념으로서의 특징을 갖죠. 소비 행동과 관련하여 피터와 올슨은 가치를 소비자가 달성하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욕구와 목표의 인지적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치는 소비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최종 상태에 대한 정신적 표현이죠. 인지적 표현 혹은 가치란 기능적 혜택이나 심리사회적 혜택보다 추상적이며 가치 만족은 매우 주관적이며 무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홀브룩과 코프먼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가치와 단순히 그 대상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단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로 나누었는데요. 즉, 인간의 가치는 문제 해결과 제품 획득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도 있으나 소비 자체의 재미를 추구하는 쾌락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체의 경험으로서 즐거움이나 재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쾌락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스, 뉴먼, 그로스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기능 가치, 사회 가치, 정서 가치, 상황 가치, 인식 가치의 5가지 가치로 구분하였는데요. 여기서 기능적 가치란 제품의 품질, 기능, 가격, 서비스 등과 같은 실용성 또는 물리적 기능과 관련한 것을 말하며 제품을 소비하는 사회계층 집단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제품의 소비에 의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 등의 유발과 관련된 정서적 가치, 제품 소비의 특정 상황과 관련된 상황적 가치, 그리고 제품 소비를 자극하는 새로움, 호기심 등과 관련된 인식적 가치를 의미하죠. 이상의 5가지 가치가 시장 선택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 신념, 태도, 환경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은 불편한 긴장을 경험한다고 제안한 페스팅거의 인지불협화 이론 또는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죠. 인간의 총체적 지식의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과 의견 또는 정보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인지구조 안에 있는 인지 요소들 사이에는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무관계,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에 순응하거나 논리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조화관계, 하나의 인지가 다른 인지와 갈등을 일으켜서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부조화 관계 등 세 가지 관계 중에서 한 가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지 요소들이 상호 간의 무관계이거나 조화 관계에 있을 때는 태도나 행동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 인지 요소 사이에 부조화 관계가 발생하면 태도나 행동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태도, 신념,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죠.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 동료, 광고 및 종사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음으로써 조화를 이루죠. 자신의 마음속에서 양립 불가능한 생각들이 대립할 때 적절한 조건에 이르면 자신의 믿음에 맞춰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따라 믿음을 조정하는 동인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과 관련된 보상으로 무엇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믿음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 부조화에 관한 이론은 1957년 페스팅거에 의해 제시되었는데요. 인지 부조화란 소비자가 두 개의 지각이 각각 옳다고 보는 반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지각될 때, 즉 불균형 형태에서 나타나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조화 상태에서는 불안감이나 긴장 상태에 이르러 개인으로 하여금 균형이 결여된 요소들 간의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페스팅거는 인지불협화 이론에서 사람이 불일치한 관계에 당면했을 때 자기 행동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킨다, 환경에 대한 인지를 변화시킨다, 새로운 인지 요소를 도입한다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지각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반대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부조화를 겪지 않기도 합니다. 정보에 관계없이 부조화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합니다.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과 갈등 상태를 야기하므로 소비자는 그것을 줄이려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불안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으며, 둘째, 자기 행동의 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조화 요소를 잊어버리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다른 태도나 행동에 부조화가 없도록 부조화 요소를 바꾸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죠. 상품 광고는 아직 사지 않은 사람보다 산 사람 쪽이 더 열심히 본다는 것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 후에 TV나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나오는 이 자동차에 대한 광고를 더 열심히 보죠.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자동차를 산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동차를 산 것을 음미해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일종의 인지적 협화를 원하는 것이죠. 기업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 감소 노력을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소비자의 태도를 기업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으며, 기업이 제공하는 메시지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자사상표의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인지 부조화를 줄여줌으로써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객 중심의 마케팅 믹스의 7P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7P란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사람, 유형의 증거,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도전자님,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고객인지 프로그램은 서비스 기업에서 최고의 고객을 식별하는 수단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성도 프로그램의 형태로 기업에서 고객을 인식하고
그 고객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고객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고객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특징을 기록하고 이를 사항별로 분류해 다시 그 고객이 방문할 경우 이 자료에 의해 고객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가령 호텔에서 예약을 받으면 고객인지 프로그램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 따라 고객의 개인 기호를 찾아 취향이나 금기사항 및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체크하여 룸서비스나 호텔 객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토대로 개인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정보가 노출된다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죠. 이러한 고객 정보 파일은 관계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서비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죠. 기업에서 고객인지 프로그램은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마케팅의 기본 교리에 충실할 수 있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고객인지 프로그램과 같은 로열티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지지 증가와 기업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리츠칼튼 호텔을 아시나요? 리츠칼튼 호텔은 모든 고객에게 규격화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차별화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부 전문 조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호텔을 찾은 고객의 95% 정도가 추억에 남을 만한 방문이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호텔을 떠나게 된다고 하죠. 리츠칼튼이 제공하는 고도의 개별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이러한 리츠칼튼의 서비스 혁신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면 고객 이탈률을 5% 줄이면 기업의 순이익이 업종에 따라 25%에서 8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리츠칼튼의 모든 체인점에는 한두 명의 고객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 코디네이터가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들은 매일 아침 호텔 내 간부 회의에 참석하여 지배인, 객실 관리자, 식음료부 관리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당일에 투숙할 고객에 대해 자신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투숙 예정 고객이 과거에 체인 내의 어떤 호텔에 투숙하였을 때 아침 일찍 특정 신문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면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 손님이 머무르는 객실에는 새벽에 그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캔디나 초콜릿을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이들을 작은 상자에 담아 미리 객실에 갖다 놓는 것이죠. 리츠칼튼 호텔의 고객 이력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근무 중에 사소한 사실이라도 고객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모든 직원은 항상 고객 취향 수첩이라는 작은 수첩에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기록하죠. 체인 호텔들이 이러한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이 어느 곳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에 다시 투숙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화면은 리츠칼튼 호텔의 고객 이력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프로세스인데요. 각 흐름을 파악하며 자세히 살펴보세요. 호텔 내 특정한 일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또한 어떤 고객이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하거나 화를 낼 경우 이 고객을 상대한 직원은 사건의 경위와 고객의 불만 원인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 용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같은 고객에게 동일한 실수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이처럼 리츠칼튼 호텔은 고객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의 자료가 상세하게 조사되고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었으며 리츠칼튼 호텔은 모든 고객에게 규격화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 각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적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인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